반갑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관하고 김장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손 회장님 유튜브에 좀 찾아보셨어요? 들어가서 서울 가면서 들었는데요. 예. 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는 눈물이 났는데 좀 두 번째 들으니까 조금 약했어요. 조금 약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유튜브에 지금 제가 계속 검색을 하는데 그냥 완전히 뜨더라고요. 참 그분도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참 진주가 있는 그쪽이 사천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독학을 해가지고 한약 그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게 취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이제 벌고 했는데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아주 그냥 참 일생을 그 양반이 살으시면서 정말로 아주 특이한 그런 생을 완전히 살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내용들 이게 보면요, 어른 김장하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어른 김장하. 이제 그러면서 어른과 꼰대를 어떻게 구별하냐?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어른과 꼰대. 어른과 꼰대. 그래서 꼰대는 아니요. 꼰대는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 어른 김장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른과 꼰대 얘기를 쭉 하는데, 이제 꼰대는 어떤 사람을 말한가 하면 자기는 하지 않고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 그것이 꼰대래요. 근데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시키지는 아니하고 스스로가 당신이 알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어른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른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나이 들고 하면은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자꾸 시키는 거 안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근데 진주시에서요, 그분이 했던 건 남성 한약방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시에서 매입을 한답니다. 이제 완전히요. 매입을 해가지고 밑에는 남성 한약방 그대로 현존하는 것으로 보존을 하고요. 2층, 3층은 이제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참 이렇게 되돌아보고 같이 하는 이런 추모 공간으로 해서 또 프로그램을 또 만드는 모양이에요. 만드니까 이제 이분이 이번에 뜨는 여러 가지 영상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모으겠죠, 이제요.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영상을 시청을 하고 거기서 그분의 일생 살았던 그 내용들을요 이렇게 홍보하고 또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교육 공간으로 시에서 지금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이런 지금 이제 상황으로 지금 전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그 꼰대하고 어른하고 차이를 그렇게 구분을 또 하면서 그 시작을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고 참 세상에 말이죠. 꼰대 되기는 쉬운데 어른 되기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약방도요. 처음에는 새로 내갖고 시작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장학 사업이나 사회에 하늘을 하고 또 학교를 또 세웠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데 학교 세워갖고 돈을 뭐 얼마씩 내고 하는 것들이 쫙 다 나오는데요. 정말로 일생을 살으면서요.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분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그 장학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한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그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히 그렇게 이제 좀 그 새로운 그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인물이 지금 탄생을 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굉장히 그 참 뿌듯하고 그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제가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 개인도요, 긴장과 이완,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호흡하는 것도 들이마실 때는 긴장, 내뿜을 때는 이완, 이렇게 이제 긴장과 이완이. 그래서 사람이요, 항상 긴장만 하고 살면은 또 안 되죠. 또 그러고 항상 이완만 돼갖고 푹 퍼져갖고 살면은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안 되는 것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요새 그 돌아가는 우리 그 한국 사회나 세계적인 어떤 그 현상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요. 아, 사회적으로도 긴장 이완이 이것이 함께 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졌습니다. 긴장 이완, 사회적으로도요. 그래서 하나의 단체와 집단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긴장과 이완, 이것들이 같이 겸해져야지 되는 것이지. 이제 항상 긴장만 하고 살 수도 없고, 항상 우리가 이완만 돼갖고 살 수도 없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한국 사회의 현상은 긴장입니까? 이완입니까? 아, 긴장이구만요. 예, 이제 긴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6월 3일까지는 긴장으로 안 가겠습니까? 6월 3일까지는 아마 이제 긴장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랬어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금 이 집단과 단체와 이 사회적 현상이요. 항상 이렇게 한 번씩 그 뒤집히잖아요. 이 뒤집히면서 이 뭔가 막 긴장이 되죠. 하면 그 체제가 바뀌잖아요. 이게 뒤집히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긴장의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또 조금 이제 이완의 상태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긴장, 이완, 이것들이 이제 이런 그것이 반복됨으로써 말이죠. 사회적 현상 속에서도 긴장, 이완이 항상 반복되어야지만이 여기에서 언급하면 그 사회가 제대로 된 어떤 그 목표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요사이 이제 새롭게 느끼면서 지금의 이제 시점은 한국 사회는 긴장의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긴장의 시점에 맞게 또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이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지고 그것도 지난 월요일 날 좀 추웠죠? 비 왔죠? 비 왔고 춥고 그래갖고 또 눈이 왔어요. 아유 그래갖고는요 이게 지금 뭐 이 몇십 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이게 이제 그게 지금 월요일 날이니까 그날 그게 이제 여는 비 왔잖아요. 그렇지만 또 언제 또 바람이 되게 불었죠. 아이고 참말로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이제 보면서요, 참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대단히 그 중요하고,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지금요, 낮에 지금 28도 올라간답니다. 자, 28도 올라간대요, 오늘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저는 그 월요일 날은 지금 겨울이었잖아요. 겨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완전히 또 금방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4월부터 제가 여름이 된다고 그랬죠. 아이고 참을 이렇게 돼가지고 참 우리 기후가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철이 없이 이제 다가오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천도품 12장이죠. 예, 12장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천도품이니까 이제 생산 문제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정일성 그 선지님이 등장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정일성 이제 이분이 이제 1879년에서 1879년에 탄생했어요. 1879년에. 근데 전남 광산군이라고 그러는데, 광산군이 어디입니까? 권사님, 광산이 어디예요? 잘 모르겠죠? 그게 예전의 이름인가 봐요, 이것이요. 여기서 이제 탄생을 이제 태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그 젊은 시절부터요, 이 국한문에 아주 능통했다고 그래요. 이분이요, 아주 능통하게 이제 잘 이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서당을 열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그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한 분이 이제 정일성 이제 이분이다,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후진양성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이제 어떤 좀 뛰어난 모범적인 어떤 생활과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원기 12년에요. 원기 12년에 조송광 선지님의 안내로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을 뵙게 돼요. 그래서 조송광 선지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예, 장로였죠. 예, 장로였는데 이제 불법연구회 2대 회장이었죠. 불법연구회 2대 회장이 조송광 선지님이에요. 1대 회장은 누굽니까? 서중환. 예. 1대 회장은 서중환이시고 선지님이시고, 2대 회장이 조송광 선지님이죠. 그래서 조송광 선지님이 그 장로였는데 이제 대종사님과 전주 한병주에서 만나갖고 서로 대담을 해갖고 지는 사람이 제자 되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이제 회장 두 분의 역할이 우리 교단 창립의 역사에 아주 굉장한 그 공로가 있는 분들입니다. 두 분 다요. 이제 1대 회장 서중환 선생님은 소태산 대종사님 처울 첫 행가를 하실 때 배종을 하셨죠. 했다고 그랬죠, 제가요. 예, 첫 서울 행가를 하실 때 해가지고 정말로 서울에서 많은 인연들을 이렇게 규합하고 모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서중환 초대 회장 이제 서중환 선지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요, 재가와 출가가
사실은 그렇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중앙교회 의장이 이번에 누가 된지 아십니까? 중앙교회 의장. 전주에 있는 백자인 교도라고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이제 중앙교회 의장이 된 거예요. 그게 대단하죠? 아니, 그러게 남자도 아니에요. 지금 아마 여성이 중앙교회 의장 된 것은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중앙교회 의장은 남자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성이 백자인 교도라고 이제 중앙교회 의장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조성광 선지님은요, 또 어디 가면 부산 행가를 하실 때에 배종을 하셨어요. 소태산 대종사니까 부산의 첫 행가, 부산의 첫 행가, 원기 16년 8월 달에 부산의 첫 행가를 조성광 선지님이 소태산 대종사님을 모시고 갔다 이 말이죠. 모시고 가가지고 부산에서 정말로 아주 혁혁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또 이제 인연들을 맺고, 그때 부산에 가셔갖고 대종사님께서 설법하실 때에 입교 원서 있잖아요. 그거를 쓰는 사람이 바빴다 그랬죠, 제가요. 바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입교를 하고 하는 그런 중간 매개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조성광 선지님이 하시고, 그래서 부산에서 다 한 10여 일간을 그렇게 이제 설법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경주 가셨다 그랬죠? 그리고 경주 가셔가지고 이제 불국사하고 이제 석굴암 들리셔서 용담까지 다녀서 그러고 오셨다 그랬죠? 그러 하시는데 전부 다 그 역할을 해 주신 분이 이 조성광 선지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성광 선지님이 정일성 이 양반을 인도를 해갖고 원기 12년에 이제 입교와 동시에 출가해요. 참말로 이게 출가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 양반도 대단한 분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처음에 와가지고 뭔가 농공부 직원으로 있었어요. 농공부 직원으로 이분이 이제 건물을 이제 전무 출신을 해가지고 건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농공부 직원으로 이제 건물을 딱 하고 있는데 사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참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그 인연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러죠? 인연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가에 말이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겨버려가지고 도저히 전부 출신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양반이 환가를 했어요. 환가.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죠. 가서 그걸 이제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습을 했는데, 수습을 하면서 이제 환가를 해갖고 수습을 하면서도 교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제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까지 했으니까, 전무 출신까지 했잖아요. 하니까 교도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데, 어디에 가서 이제 역할을 또 하는가 하면요, 영광 묘량 신천리, 이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신흥교당에 있어요. 신흥교당은 유명합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요. 어떻게 유명한지 아십니까? 다 모르시네. 신흥 이씨요. 이씨 집성촌이에요. 수많은 전무 출신들이 나왔어요. 거기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른이 누군가 하면요. 고산, 이웅건, 또 뭐 이제 범산, 이공전, 뭐 이런 분들이요. 또 지금도 살아계셔요. 저기요. 이타원, 이정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신흥 이씨예요. 그 이타원님은 또 어떤 분인가 하면 그저 일산 이재철 선지님의, 그러니까 이 인연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산 이재철 선지님이 대종사님의 첫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철 선지님의 인연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신흥에서 많은 전무 출신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이씨의 집성촌인데, 이 신흥교당의 창립에 이 지금 정일성 교도 이분이 대단한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그런 이제 역사들이 이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요, 해보 7호에다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시를 올려줘요. 내 마음. 이 시예요. 그게 이제 어제 모두 시도 좀 쓰십니까? 아니 뭐 이 시인이 있구만. 권사님은 시도 좀 쓰세요. 그렇지. 시조협회 회원이지, 익산에. 이제 그 책까지 냈어요. 예. 이제 내 마음이라는 시도 쓰고, 또 이제 그 뒤에 논설도 쓰고 해갖고 해보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역할을 하신 분이 이 정일성 선지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지금 천도품 12장의 대의는 이제 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요, 최후 일념의 중요성이에요. 이 장은요, 최후 일념의 중요성. 그래서 최후 일념을 잘 챙기라 이 말이죠. 이제 최후 일념을 이제 잘 챙기라 이런 이제 말씀인데, 그래서 최후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죠. 물으니까 대통령님 대답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한 생각으로 거치라. 온전한 생각으로 거치라. 참,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 생각은 이제 사막 중에서 뭡니까? 온전은 정신수양, 생각은 사리연구,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빠진 것이죠. 자, 치사가 빠졌죠. 그런데 치사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요 보세요. 요 말씀 중에서도 사막 중에서 두 대목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하신 대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온전 생각, 치사,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이 상세응용주의상 1조죠. 1조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치사를 딱 빼버리고 온전한 생각에 거쳐 있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 생각만 챙기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온전 생각으로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대하면서요, 이 세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요. 세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세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가 하면요, 언어의 혼란, 말의 혼란이죠. 이거 엄청나죠? 말을 이랬다 저랬다,
지금 누구 그러죠? 말을 이랬다 저랬다. 언어의 혼란의 시대예요 지금요. 언어 혼란의 시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의 혼란이죠. 말의 혼란이에요. 말을 우리가 이제 언어가 이제 혼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어가 혼란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말이 참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계문에서도요, 말에 대한 계문이 지금 6가지나 되죠. 6가지나 돼요. 그 신구의 중에서 구업으로 짓는 업이 말이죠.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과 이제 언어가 이제 혼란한데, 이게 이제 혼란해지면은요, 이것이 이런 말들을 통해 갖고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의 혼란이 일어나요. 그렇죠? 세상의 혼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요, 말의 혼란에서부터 세상이 혼란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지금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게 이제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말이죠. 우리가 인간의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요, 세상과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 말이 말이죠, 세상을 시끄럽게도 하고 또 평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이제 이번에 이제 선거할 겁니다. 앞으로 선거를 하면은요,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하는 것들이 말이죠, 그 언어,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그걸 다시 찾아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지금 이제 이 연관관계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이어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 정산종사 그 법어예요.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그 32장이에요. 유대보원, 이제 그 한문은 놔둡시다요. 한문은 놔두고요. 큰 보배 있다. 큰 보배. 모두 보배 갖고 있습니까? 저도 보배 하나 갖고 있어요. 보배 하나 갖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황토현 왔다 그랬죠? 황토현 갔다가 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 황토현 그 이사장이에요. 아이고 참말로 선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주 포장이 잘 돼가지고 그 선물을 이제 포장을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요, 숟가락 있죠? 숟가락 젓가락 딱 그게 두 불이에요. 숟가락 젓가락. 근데 그 숟가락 젓가락에 수는 뭡니까? 수를 누리라. 복은 뭡니까? 복 받으라 이 말이죠. 그것을 검으로 가지고 은수저에 검으로 가지고 도검을 했더라니까요. 검을.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갖고 있습니다. 저 보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써야 하나 어찌해야 되나 지금요. 아직도 지금 제가 안 쓰고 있어요. 이제 여름은 딱 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배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은요, 제가 요 도자기 지금 보배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배가 있다. 근데 그 이제 그 보배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가 하면요, 그 보배를 보고 있다. 옥으로 된 옥으로 된 것, 또 금으로 된 것, 그것도 이제 아니요. 옥으로 된 것도 그 보배가 아니요. 그리고 금으로 된 것도 보배가 아니요. 정선종 법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까 보배라 그랬죠. 그런데 그런 보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정산종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법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보배가 있는데 그것은 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금으로 된 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뭐냐 그것이 그 뭐는 이제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그러면 무엇인고? 평생 닦은 덕이요. 이게 보배예요. 평생 닦은 덕이에요. 제가 아까 김장을 얘기했죠. 그 양반이 말입니다요. 일생 동안 한약방을 해가지고 말이죠. 평생 덕을 닦았죠. 남을 도와줬죠. 그게 덕 아닙니까? 그 덕이 말이죠. 지금 말이죠. 우리 사회에 해자되는 그와 같은 덕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제 평생 닦은 덕이요. 최후 일념 청정이라. 최후 일념 청정이라. 이 두 가지가 말이죠. 하나는 이것이 이제 보배요. 이거 두 번째 최후 일념이 청정한 것, 그것이 보배다. 이렇게 이 지금 정산용사 법에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볼 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두 가지를 뭐라 그런가 하면 대보라고 그랬어요. 대보. 대보는 뭡니까? 큰 보배죠. 큰 보배요. 아니 보통 보배가 아니다 이 말이죠. 큰 보배예요. 대보요. 그래서 우리 대보는 여기서 이 정산용사 이 지금 모범편 32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대보는 이게 지금 말이죠. 형상적인 물질적인 대보는 보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봅니까? 본인이 행한 덕, 또 본인 스스로가 챙긴 마음, 이 두 가지가 말이죠. 대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중생들은 형상적인 대보에 집착하죠. 그렇지만도 불보살들은 어디에 집착합니까? 어디에 가지 있습니까? 마음과 무형한 마음과 덕, 이 두 가지에다가 말이죠. 대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챙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우리가 모두 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가는데요. 보물 챙겨 갖고 가야죠. 근데 형상적인 보물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갖고 가요. 그런데 형상이 아닌 대보, 이거는 뭡니까? 가져가지요. 자기들 스스로가 다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져갈 수 없는 보물에 집착하지 말고
가져갈 수 있는 보물을 우리는 말이죠 챙겨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챙겨가는 것이 뭔가 하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청정일념이에요. 온전한 생각으로 거쳐 있으라 그랬죠. 그 온전한 생각으로 거쳐 있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요 대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대보 우리 챙기도록 합시다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사회적 현상을 지금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 미국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난리 났어요? 어떻게 난리 났나요? 우리나라 누구보다 똑같아요. 와, 지금 이제 참 보세요. 그러니까요. 사람 하나 우리가 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면요. 세계를 완전히 지금 혼란의 도가니 속에 갖다 집어넣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기후협정 그 탈퇴했잖아요. 세상에 말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세기 20세기 말입니다요. 세계의 문화와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갔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위상을 지도자 한 사람이 저렇게 몰락시켜버리는 거요. 이게 말입니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유 이게 뭔가 모든 것을 모두 다 뭔가 관세가 뭡니까? 세금. 아이고 그거 갖고는 말입니다요. 세계를 지금 말이죠 흔들고 있는 거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런 지도자가 덕을 잘 챙기고 일념을 잘 챙기고 아니요 일념을 챙긴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일념을 챙기면 자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도요 보세요 기후가 말입니다요. 지금 오늘 지금 이제 28도 나간다고 하니까요 지금 완전히 여름이죠.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모르는 지도자가 말입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입니까? 일념을 잘 챙겼어요?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참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잘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가 하면요. 이제 미국은 또 그런가 하면 요새 이제 또 이제 이 중국도요. 이제 중국도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이제 생겨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느 그 유튜버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접했는데 중국이 지금 이제 어떤 문제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가 하면요. 이 한글을 가지고요. 중국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 한글이 세계적 문자죠. 제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글이 세계적 문자니까 이것이 아니 이런 세계적 문자를 우리가 만들어 갖고 지금 했는데 그러면은요 중국이 한글에 대해서 욕심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많아요. 좀 다 친했거든. 예, 맞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한글을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중국의 소수민족이 만들어낸 문자다. 맞기는 맞죠? 중국이 소수민족.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문자학자가 말이죠. 저기 영길을 가봤답니다. 영길. 영길이 어떤 곳입니까? 조선족? 자치주죠. 자치주. 영길을 가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다 한글 가르치고 다 그렇게 해요. 예. 저도요, 지금 근데 다 가봤거든요. 그리고 일송정도 가보고, 해랑강도 가보고, 또 그 학교도 가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한국이에요. 한국에 말이죠. 민족운동을 한, 해방 민족운동을 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속에서 뭔가 하면요. 거기서 역할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말이죠.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저거들은 중하지만도요. 다민족 국가니까 소수민족이 만들어낸 중국의 문자다.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일본하고요? 자, 제가요 그 유튜브를 보고요 엄청난 지금요 좀 슬프더라니까요. 근데 그 학자가 말입니다요 제대로 된 학자예요. 제대로 된 학자. 자, 우리 한글이 어떤 글자입니까? 정말 세계적인 문자입니까?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내가 2번이나 금메달을 땄다 그랬죠. 이런 한국의 한글을 말입니다요. 중국화 시키는 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작년도가 뚜렷한 글자가 한글이에요. 예. 그래서요, 세종대왕이 말입니다. 훈민정음에서 집현전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한글을 지금 집단지성을 운영해갖고 만든 한글의 글자 아닙니까? 그 글자를 중국이 지금 말이죠. 자기들의 문자로 지금 말이죠. 흡수하려고 하는 공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그러죠? 디지털 시대예요. 자, 디지털 시대인데. 그러면 디지털 시대에는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휴대폰으로 문자 주고받고 카톡 주고받고 다 이렇게 하죠? 지금 그런 거 하고 안 삽니까? 다 하거든. 그리고 뭐 그냥 하여간 뭐 어디 뭐 들어가니까 저도요 뭐 한 230명 뭐 한 300명 들어가 있는 카톡에 제가 가입이 돼 있으니까요. 찡찡찡찡 하고 올려요. 그러면 계속만 그 오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전부 다 문자를 이제 자판 두드리 갖고 지금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디지털 시대에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또 그걸 일본 사람들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로 문자로 주고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자로 주고받는데 중국어와 일본어보다도 한글은 말입니다요. 몇 배가 빠르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전에 얘기했는데 속도가 주고받는 속도가 7배가 빨라요. 7배가. 그러면 이런 디지털 시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요. 안 그랬는데 7배가 빠르다니까요. 이런 한글을 말입니다. 중국에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탐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말이죠.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학자가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이제 그러는데, 자, 제가 한글을 그 할 때 자음하고 모음하고 다 합치면은 몇 자가 나온다 그랬죠? 제가 11,172자. 11,172자. 우주에 나는 모든 소리,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말이죠. 표현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문자입니까? 이런 문자를 말이죠. 중국이 저거될 것이라고 가져간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